때는 당나라. 양조 최씨 가문은 진주 채집장을 운영하며 해마다 진주를 황제한테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는 수많은 희생이 따르는 법. 거센 파도를 뚫고 진주를 채집해야만 하는 노예들은 바다에서 살아남기 위해 잠수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괴로워 몸부림쳐도 훈련은 끝나지 않았고 이런 훈련은 어린 나이들한테도 예외는 아니었죠.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혹독한 훈련을 받은 아이 중 한 명, 단호. 그녀는 어느덧 숙녀가 되었는데요. 오로지 진주 채집만을 위해 키워지는 노예들. 이곳은 철저한 약육강식 사회였으며 힘이 없으면 밥 또한 뺏기기 일쑤였고, 더 끔찍한 사실은 여인들 같은 경우 어느 정도 나이를 먹으면 산막에 가둬진 채로 수많은 남자들을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아이를 낳아야만 한다는 것이었죠. 그러던 중 친구를 도와주던 단호가 남자의 심기를 건드린 것 같습니다. 얼굴은 반반한데 고집센 단호를 정복하기 위해 일을 꾸미는 이들은 그날 단호를 납치했고, 연약한 단호는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남자는 그녀의 현실을 알려주며 겁탈하려고 했지만 쉽게 당할 단호가 아니었습니다. 피라도 나면 바다에서는 표적이 되기 쉬웠기에 남자는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단호는 오늘도 이렇게 끔찍한 하루를 보내며 버텨야만 했죠. 그렇게 끔찍한 하루를 보낸 다음 날, 채집장에 최종관이 찾아옵니다. 단망지라는 말에 다들 움찔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단망지는 매우 위험한 곳으로 수많은 노예들이 채집을 하러 갔다가 목숨을 잃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망설이는 이때 최종관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하는데, 노예 문서, 이 지옥 같은 생활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뜻이었기에 솔깃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그렇게 뭔가 다짐을 한 듯한 단호. 친구의 걱정이 한참 되는 동안 단망지 근처 배 위에서는 상인들끼리 한창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저씨가 낸 건 가짜 옥이었고, 물건을 잘 보는 서역상인은 이게 가짜라는 걸 단번에 알아채며 바로 이 아저씨를 잡아들이는데요. 그렇게 꼼짝없이 혀가 잘리려는 그때 이 남자 장진현이 막아섭니다. 자신의 선생이라고 소개한 장진현은 사기친 아저씨를 살릴 방도에 대해 물었고, 상인은 상단엔 상단의 규칙이 있다고 알려주는데요. 그때 또 다른 남자가 등장합니다. 이 배의 주인 연자경이었죠. 그렇게 두 남자가 만나게 된 이 시각, 단호는 목숨을 걸고 진주를 채집하러 단망지에 나와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단호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다로 뛰어들었죠. 멀리서 그 모습을 발견한 장진현은 신기해하는데, 보기 어려운 장면을 목격한 것에 대해 신기해하는 장진현을 보자 옆에 있던 팽호는 갑자기 진귀한 장면을 보여주겠다며 물고기 피를 가져오라고 한 뒤 그걸 그대로 바다 위에 뿌려버립니다. 이에 장진현은 당황하는데요. 상어가 온다면 진주를 채집하러 뛰어든 노예들의 생명이 위험해질 건 뻔했습니다. 그렇게 팽호의 장난은 꿈에도 모른 채 목숨 걸고 진주를 채집하기 시작하는 단호. 비록 대왕조개를 찾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녀는 진주를 채집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기쁨을 느낀 것도 잠시. 바로 동료들이 진주를 뺏기 위해 공격하는데요. 그렇게 힘에 이기지 못한 채 단호는 바다 아래로 가라앉았고, 그녀의 진주를 빼앗으려던 동료들도 실패한 채 올라와 상어를 피해 도망칩니다. 단호는 올라오지 못한 상황.
再给我费一句话，今天就让这上一车的包的。 설마 이렇게 허망하게 목숨을 잃게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의지의 단호는 다행히 살아 돌아올 수 있었죠. 大猪1颗，小猪4颗。 그렇게 채집한 진주들의 크기가 측정되기 시작하고 这颗是猪奴端午所采。 1등을 한 단호는 노예 문서를 받을 일만 남은 줄 알았지만 죽을 고비를 넘기고 돌아온 단호를 기다리고 있는 건 상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여자 팔랑이 그녀의 진주를 다른 사람 거와 바꿔치기 한 거였는데요. 这是猪奴阿狗所采。 此猪为寸物最大。 谢谢总管，奴只求放奴文书。赏。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던 단호는 사실을 호소해봤지만 这个是我采的，这个真的是我采， 소용없었고 这是我采的。 결국 노예 문서를 받을 거라는 희망은 그녀의 절규와 함께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단호가 끌려간 후 무슨 이유에서인지 팔랑은 최총관한테 단호를 이번 진주 경매의 주의로 삼아서 진주를 팔게 하자고 제안하는데요. 这小猪奴也算有几分姿色，当个猪鸡不错。 최총관의 허락이 떨어지고 谢总管。 그렇게 진주 경매일은 다가왔고 단호는 단장을 하게 되는데요. 一个个都丧着脸，怎么卖出去珍珠啊？我告诉你们，这儿来的都是达官显贵，要是被客商看中了，那以后就会有享不完的荣华富贵。都听清楚了吗？听了。 이곳에서 남자나 한 명 잘 잡으라는 얘기를 듣는 걸 끝으로 주변을 둘러보던 단호는 우연히 누군가를 마주치게 됩니다. 바로 장진영이었죠. 这个不错啊！ 뒤이어 그녀를 남자들한테서 구해주기까지 한 장진영은 多谢郎君。 아무 일 없다는 듯 떠났고 단호는 최총관으로부터 이번 미션을 듣게 됩니다. 谁想做压轴的猪鸡？ 가장 큰 진주를 파는 일이라니 我可以 누구나 탐나는 일이었지만 此猪500万钱，谁能卖出？ 500만 전에 팔아야 한다는 말에 다들 주춤하는데요. 이에 단호가 나섭니다. 谢总管，我愿意一试。他们都不敢，你为何夸口？ 그녀는 가장 큰 그 진주는 자신이 채집했으니까 직접 팔아보고 싶다며 대신 이걸 파는데 성공하면 자신과 친구 남라베의 노예 문서를 달라고 하는데요. 你是真够机灵，就是心思太活。 이에 최총관은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제시합니다. 700万钱，给你放奴文书，卖到700万，你走；买不到，打死。 그간 가장 비싸게 팔린 게 400만 전인데 700만 전에 팔으라니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这么爱出风头， 그리고 우연히 그 얘기를 듣게 되는 연자경과 장진현. 700万，直接等死算了。 목숨이 걸린 일, 단호는 필사적으로 진주를 팔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춤을 추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흡족해하는 것 같자 진주에 자신의 피를 떨어뜨린 후 팔기 시작합니다. 今日压轴珍品砗磲珠庆鞋，万血不侵，底价300万。 피를 묻히자마자 300만 전이라니 연자경은 흥미롭기만 한데요. 这小猪鸡满口胡话，一句真话都没有。 하지만 주변의 웅성거림에도 단호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고 연자경은 그런 그녀가 흥미로워서일까 아니면 장진현이 그녀를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아서일까 我帮你帮那个小猪鸡。 단호를 도와주겠다고 하며 이 피 묻은 진주를 무려 600만 전에 사겠다고 하는데 600万， 물건을 볼 줄 아는 연자경이 600만 전에 산다고? 이에 주변 사람들은 놀람을 감출 수 없었죠. 难道真能理解？ 그렇게 600만 전이라는 큰 금액을 제안한 뒤 연자경은 단호한테 이쯤에서 그만두라고 하지만 见好就收。 단호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진주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값이기 때문이었죠. 多谢郎君好意，我赌的是命，而非是一颗种子。 그렇게 또다시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이어나가는 단호. 区区600万，燕郎就想从我手中拿走这颗稀世奇珍，教人类。 그런 그녀가 안쓰러워서였을까? 장진현은 이게 손해보는 장사라는 걸 알면서도 700만 전에 그 진주를 사겠다고 하는데요. 此猪如此珍贵，那我就出700万钱。 이에 모두가 놀랐고 감사해하는 단호를 뒤로하고 谢郎君。 장진현은 유협금을 내미는데요. 그때 모두가 진주를 샀다는 사실보다 그 유협금에 놀라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냐면 그건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崔总管，还望不要言而无信。 과연 그의 정체는 뭘까? 연자경은 그 길로 최총관을 찾아가는데요. 崔总管， 燕郎君，这么晚了，燕郎有何事？ 그는 장진현이 조정의 사람인 것 같다는 의심을 내비칩니다. 这柳叶街非寻常人所有，你应该知道。而且我也可以告诉你，尹王的义弟最近离京南下，听说此人虽是修文馆学士，但深得尹王青睐和当朝天子的信赖。他姓张。便是今日。我可什么都没说啊，我燕某就是个生意人。
최 총관은 그동안 황제한테 바칠 진주를 남몰래 빼돌린 상황. 이게 발각이라도 된다면 큰일 날 게 분명했습니다. 이에 연자경은 근교 한 상자를 건네며 자신이 여기 있는 진주를 다 사겠다고 하는데요. 마음에 들지 않는 최 총관이었지만 就这点金子，你说现在除了我，还有谁敢要你的珍珠啊？这私卖公猪，那可是死罪呀！ 그의 말대로 간땡이가 붙지 않는 이상 연자경이 아니면 공납할 진주를 살 사람은 없었으므로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진주를 내줍니다. 한편 노예 문서를 받은 단호는 신나서 친구를 찾아다니는데요. 그때 어디선가 친구의 이름이 들립니다. 황급히 그곳으로 뛰어간 단호는 그곳에서 친구가 팽호와 잠자리 하려는 걸 보게 되는데 재빨리 데리고 나오려고 했지만 친구는 말이 통하지 않았고 팽호는 신나서 단호한테도 자기를 모시라고 하는데요. 이에 화가 난 단호는 싸대기를 내리쳤고 그걸 시작으로 팽호는 칼을 휘두르며 단호를 죽이려고 하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 팔랑이 들어왔고 팽호는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단호는 꼼짝없이 죽게 됐습니다. 아니 그런 줄 알았는데 팔랑이 칼이 꽂힌 건 놀랍게도 팽호의 목이었는데요. 정신이 돌아올 틈도 없이 팔랑은 단호를 데리고 뛰기 시작했고 최 총관도 팽호가 죽었다는 소식에 둘을 뒤쫓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이 혼란 속 연자경은 밖에서 조용히 경매장을 바라보며 불화살을 쏘기 시작했고 경매장은 더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렇게 미친듯이 도망치던 중 단호는 그동안 자신한테 못되게 굴었던 팔랑이 자신을 왜 돕는 건지 의문을 품는데 너무 뜻밖의 얘기를 들어버립니다. 어머니라니? 이해가 가지 않는 단호는 묻기 시작했고 믿지 않는 단호의 모습에 팔랑은 황급히 상황을 설명했죠. 我真的是你娘，在你被抓来珍珠厂之前，你本来是要走的，是我安排的。我想让他们带你走，没想到你还是被抓来了猪场。 사실 팔랑은 진주 채집장의 원래 주인인 연씨 가문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채집장이 최씨 가문으로 넘어갔다는 얘기를 듣게 되고 단호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얼굴에 상처까지 내며 아이를 낳는데요. 他是5月初5生，人家他端午。 그렇게 아이를 노예로 만들 수 없었던 그녀는 아이를 친척한테 맡기고 마음에 묻었지만 몇 년 후 자신의 노력에도 딸이 채집장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날 이후 단호를 탈출시키기 위해 기회를 엿보며 은밀히 챙겨주고 있었던 거였죠. 그렇게 자신한테도 어머니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단호. 女儿是阿娘无能，阿娘只能用这种方式来保护你。 팔랑은 혈주를 내어주며 이걸 가지고 아버지를 찾아가라고 하는데요. 收好他，到西域去找他。孩子记住了，到西域去找他。快带你儿子走，我想办法拦住他。 이렇게 된 이상 혼자 도망칠 수 없었던 단호는 같이 가자고 떼를 쓰는데 뒤에서 사람이 쫓아오지 단호는 도저히 말을 들을 것 같지 않지. 팔랑은 어쩔 수 없이 단호를 기절시킨 뒤 있는 힘껏 배를 밀어 둘을 탈출시키려고 합니다. 女儿，活下去，一定要活下去。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걸고 딸을 지켜내는 팔랑. 단호는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단호를 놓쳤다는 분함도 잠시 최 총관은 그곳에서 팔랑이 단호한테 건넨 혈주를 발견하게 됐고 매우 흡족해하며 채집장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던 중 최 총관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죠. 这佛不是端午放的，这珍珠罗和猪场同时着火，定是有人提前布局啊！错了。账房复制一句，账册恐怕也都烧毁了。 진상할 진주가 없으니 목숨을 보존하지 못할 것 같자 그는 보물을 들고 튀기 시작했고 한편 그 시각 배를 타고 도망가던 단호는 그동안 남몰래 팔랑이 자신을 챙겨준 일들을 회상하며 혈주를 되찾고 어머니의 복수를 위해서라도 다시 돌아와야겠다고 다짐합니다. 도망치는데 성공한 후 阿紫，确定跑了？跑了。 최 총관의 소식을 듣게 된 단호는 다시 항구로 가서 배에 오르는 최 총관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최 총관은 그동안 모아온 보물들의 안전을 확인한 뒤 我百味崔氏卖命这么多年了， 밖으로 나와 어두운 혈주를 바라보며 흡족해하는데요. 그때 누군가 그의 등을 때립니다. 崔总管又见面了。 놀랍게도 연자경이었죠. 燕子精，你身为猪场大总管，却私卖供猪，携款潜逃啊！燕子精， 연자경은 최 총관의 본명까지 알고 있었는데요. 应该叫你燕定。你
是谁？ 사실 연자경은 진주 채집장의 원래 주인 연씨 가문의 아들이었습니다. 집안이 몰살당했다고 들었는데 살아있었던 연자경. 뒤이어 배의 깃발이 연씨로 바뀌면서 최충관은 자신이 행복길이 아닌 저승길에 올랐다는 사실을 깨닫는데요. 我当年不过是听命行事，饶了我吧。杀我阿娘也是听命行事嘛。都是崔氏让我干的，让得了命啊！ 빌어보기 시작해보지만 연자경이 용서해줄 틈도 없이 어디선가 갑자기 단호가 튀어나와 그를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端午， 그녀는 어머니를 잃은 눈물을 토해내면서 혈주를 내놓으라고 소리치는데요. 그렇게 최충관의 몸에서 혈주가 떨어졌고 단호가 그걸 잡으려고 손을 뻗는 순간 이게 웬걸 단호의 팔목을 들여받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연자경이었습니다. 凭什么说是你的？ 어머니가 준 거라며 자신과 팔랑과의 관계를 말했지만 그에게는 통하지 않았고 那叫你阿娘来拿。 돌려달라는 단어의 말에도 그는 자기 손에 들어온 이상 이제 자기 거라는 얘기를 들어놓으며 그녀를 묶어버립니다. 그렇게 어찌저찌 정신을 차린 잔호는 줄을 풀고 남몰래 혈주가 있는 방에 들어가 뒤지기 시작했는데요. 혈주를 손에 넣은 그때 발각돼버리고 말았고 열심히 도망치며 바다로 뛰어들지만 그물에 걸려 물고기처럼 연자경의 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힘없이 내뱉어보는 그 말. 하지만 연자경한테 그런 부탁이 통할 리 없었죠. 现在在我手上，这东西就是我的。想要拿回去的话，那就得靠你自己的本事了。 또다시 너무 쉽게 혈주를 뺏겨버린 단호는 밤새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이튿날 연자경을 찾아 나선 단호. 怎么才能把我的血珠还给我？怎么想明白了？那是我的东西。 연자경은 이게 아무리 그녀 거여도 지금은 지킬 수 있는 힘도 없지 않냐는 현실을 말해줬고 이에 단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할 테니 혈주만 제발 돌려달라고 합니다. 我可以做任何事情。 하지만 상인은 상인. 这样， 연자경은 돈을 달라고 제안하죠. 100万，许你赎回的。 100만 전. 단호한테 현재 그런 큰 돈이 있을 리가 없었기에 50万， 깎아보지만 200万，那就100万。 300万。 계속해서 가격을 올리는 연자경. 결국 자신은 조건을 얘기할 처지가 안 된다는 현실을 깨달은 단호는 300만 전에 혈주를 구매하겠다고 약속합니다. 300万，300万。 3月为限，过时不候。 等一下。 그러나 300만 전이 누워만 있다고 떡하니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단호는 이 배에서 지내며 열심히 벌 테니 일을 하게 해달라고 제안하는데 우스운 연자경. 就凭你啊！如今你呢，只配在底层做一个丽人。什么时候从底层爬到上层来，再来跟我说话。我如何才能进上层？自己琢磨。 남겨진 시간은 3개월. 벌어야 하는 돈은 300만 전. 과연 단호는 혈주를 되찾고 아버지한테 무사히 찾아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엘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드라마는 주련목막 1에서 3화까지의 내용인데요. 방영 당시 영야서와 대몽기리와 함께 화제의 드라마로 꼽혔었죠. 6부 작품이라 아마 꽤 많은 분들이 국내 방영을 기다리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가오는 3월 5일 드디어 중화TV에서 방영을 시작하면서 국내 OTT에도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저 또한 국내 방영을 기다리며 중국 방영 당시에는 미뤄뒀던 작품인데요. 후기를 보니 20화까지는 정말 재미있지만 후반부와 결말이 아쉽다는 평가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정말 좋아하는 배우분들이 출연한 작품이라 챙겨보게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저처럼 국내 방영 기다리셨던 분들 재미있게 챙겨보실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